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은 계속해서 일단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문제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합격에 굉장히 지름길로 좀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OX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공시제도에 대한 OX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맞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O에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산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장이 금융감독원장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출과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자, 보험료 산출과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 봐집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변액보험에서 동등한 보험료가 투입이 될 때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낮으면 싸게 사는 거죠. 환산되는 보유자 수가 싸게 사기 때문에 보유자 수는 기준가격이 높을 경우에 환산되는 보유자 수보다 당연히 크게 되겠죠. 기준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쌀 때 사는 거 개수와 비싸게 사는 것을 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싸게 사는, 즉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 환산되는 보유자 수가 더 큽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5번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을 섞어놨겠죠. 1번 일반적으로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단기금융시장이죠. 이 단기금융시장을 우리가 자금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장기금융시장은 반대로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죠.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규모도 크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인데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단기금융시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적죠. 만기가 짧으니까 금리가 변동을 하더라도 금리 변동이 미치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적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내용이죠. 4번 주식시장과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 아니라 장기금융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괄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는 거래양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원금에 대하여 미리 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교환한 다음에 다음 만기 시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자, 이게 이제 외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잘 그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개념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나왔듯이 외환수합, 통화수합, 통화옵션, 외환 옵션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자, 이자를 지급 조건, 이제 키워드가 이자냐, 환율이냐, 요것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외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키워드는 이자냐, 환율이냐를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연 8회 하죠. 2번,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규모를 결정한다. 이게 금리의 기능, 역할 중에 하나죠. 3번,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우리가 실효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이자도 많이 돼야 되겠죠.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확대하는 효과는 금리가 떨어져야 인하 시에 확대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편에서 설명하는 유상증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유상증자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주주우선 공모, 일반 공모, 직접 공모도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가 보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을 할 때 신주 발행해야 증자하는 거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이다. 뭐 내용을 잘 모르셨더라도 읽어보시면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공모라고 얘기를 하죠. 주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제3자 배정은 기업과 특수한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3자 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를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자,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게 뭡니까? 장 종료 40분 전. 그러니까 장이 종료되기 40분이 딱 남아 있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를 중단하지 못한다라고. 자, 이 문제는 아주 예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최근에 다시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닌 것 찾으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 차익 발생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죠. 이게 왜? 불공정 거래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했다. 이것도 불공정 거래 되겠죠. 시세 조정하면 안 되죠. 얘도 불공정 거래죠.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기법 중에 그냥 하나죠. 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불공정 거래라고 보질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보기에 대한 내용 어떤 걸까요? 발행 당시에는 이자가 확정된 사채로 발행되지만 처음에 채권으로 발행됐다는 소리죠. 근데 미리 정해진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발행기업의 주식을 처음 채권으로 발행했는데 주식으로 전환, 추가 납입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는 전환 사채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금 공급의 증감,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감소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말하는 거네요.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금 공급이 감소했다. 즉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금리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자, 이자율과 수익률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은 돈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죠.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채권 수익률도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상승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자금 공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을 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자금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을 하고,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은
하락하지만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니까 얘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채권 가치는 상승을 한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분류과세. 자, 분류과세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1번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과세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맞는 내용이죠. 2번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2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맞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해서 종합과세에서 배제를 한다. 3번, 4번은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1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가?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몇 퍼센트인가? 자, 1,400만 원은 과세 표준이 가장 낮은 과세 표준이죠. 예, 6%. 상속세 과세 표준 1억 원도 가장 낮은 과표 구간이죠. 10, 20, 30, 40 이렇게 시작하죠. 예, 10%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6%, 10%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료 산출 방식인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자, 항상 현금 흐름 방식과 3이원 방식 두 가지를 섞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해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1번 3이원 방식에 비해 보수적인 표준기초율을 적용을 한다. 표준기초율, 보수적인 표준기초율은 3이원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틀렸고 현금 흐름 방식은 최적 가정을 기초해서 적용합니다. 2번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3이원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3번 회사별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있다. 상품별로도 차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특징이죠.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 비율. 이게 바로 3이원이죠. 얘를 사용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금 흐름 방식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자인 A씨가 B보험회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인가? 청약 철회 기간이 있었죠. 그죠? 예,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가 못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청약일이 7월 1일이네요. 그러면 청약일이 7월 1일이니까 30일 초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7월 31일이 일단 최종일이네요. 근데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7월 20날이면 얘 플러스 15일 이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8월 14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면 7월 31일과 8월 14일 중에 어떤 게 더 짧습니까? 7월 30일. 즉 증권을 받고 15일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얘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오버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7월 31일이 최종일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 원 연간 한도로 12%. 이게 기본이죠.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료가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입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연금액 계산하는 문제 있었죠.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닌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얼굴을 내미는 문제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 한번 보죠.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자, 연금 계좌 평가액 10억 원, 그다음 나누기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 수명 연수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나누기 90이네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 3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3 이내에 함으로 1억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 특별개정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번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의 도입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게 아니죠. 보험법 시행령에 도입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2번이 틀렸네요. 3번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서 변동되는 보험계약을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회계처리나 자산운용 방법 등이 일반 상품과 상이하죠. 다르죠. 그래서 특별개정에서 운영을 하고 별도의 규제가 적용이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과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네요. 1번 변액보험의 가입 목적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통한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2번 투자신탁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죠. 얘도 맞는 내용이죠. 3번 투자신탁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투자신탁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얘는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고요. 예,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은 모두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